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목형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형의 종류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교재에 보면은 8가지 정도 목형의 종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형이죠, 현형. 현형은 실제 제품의 모양과 동일하게 만든 목형이 현형입니다. 목형 제작 시 주의사항 말씀드렸었죠. 한번 언급했었죠. 중요한 게 이제 수축 여유와 가공 여유인데, 수축 여유, 가공 여유 등을 고려해서 실제 제품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든 목형을 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형. 이 현형의 종류에는 단체 목형, 분할 목형, 조립 목형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죠. 단순한 주물 같은 경우에는 단체 목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앞에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모양, 그래서 이런 모양의 어떤 그 주물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나무를 이런 모양으로 깎으면 돼, 그죠? 가로 세로 길이 치수만큼 가공요율, 수축요율을 고려해서 그대로 깎으면 돼요. 깎으면 그게 이제 단체 목형이 되는 거죠. 단일체로 제작하는 모형, 단일체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목형 같은 경우는 나누어서 붙여서 만든 목형이라는 의미예요. 한 번에 이제 단일체로 제작하기 어려운 거는 분할 목형이나 조립 목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단체 목형의 예로는 레버, 뚜껑, 그다음에 화격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격자. 석탄을 연소시키는 장치입니다. 석탄을 연소시키는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단체 목형의 그런 예로는 고전적인 이런 예로는 레버, 뚜껑, 화격자 이런 종류가 있고, 분할 목형은 복잡한 주물, 조립 목형은 그러면 분할 목형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주물을 제작해야 될 경우에 조립 목형을 쓰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가 상수도 간용 밸브예요. 상수도 간용 밸브, 파이프죠. 파이프용 밸브다, 이런 의미예요. 조립 목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목형, 조립 목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모형을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눴다. 4개로 나눴다. 그럼 4개로 나눠서 목형을 나누어진 4개 목형을 조립해야죠. 붙여야죠. 붙일 때 이제 핀을 이용해서 체결을 해야 돼요. 핀을 이용해서 체결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핀을 다월 핀이라고 표현하죠. 다월핀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월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목형을 제작을 하는 분할 목형이나 조립 목형 등이 있다. 현형의 종류입니다. 단순하게는 이제 현형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고, 현형의 개념, 어떤 목형을 현형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다월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분 목형. 현형은 동일한 제품과,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만든 목형이란 말이에요. 부분 목형은 실제 제품의 일부분만 만들어진 목형을 부분 목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부분 목형을 사용하느냐? 바로 이제 대칭성을 갖고 있는 대형 주물은 부분 목형을 사용을 한다. 그 예로는 대형 기어, 프로펠러, 톱니바퀴 이런 것들, 대형 기어, 프로펠러, 톱니바퀴 이런 것들, 대칭성을 갖고 있는 이런 주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분만 만들어서 나중에 조립하면 되죠, 그죠? 부분 목형이고요. 이렇게. 그림 2-1에 보면 목형의 종류 해가지고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좀 더 빨리 좀 와 닿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B그림이 부분 목형이죠. B그림이 부분 목형입니다. 이렇게 대형 기어 이빨 같은 거 이제
있으니까 대형 기어의 부분 목형으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회전 목형. 회전 운동을 하는 이런 그 요소들, 회전 운동을 하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회전 목형을 사용을 합니다. 소량 주물 생산에 적당한 목형이에요. 회전 목형은 소량 주물 생산에 적합한 목형이다. 그 예로는 벨트 풀리, 단차 등이 있다. 벨트 풀리, 단차 등이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르게 목형, 긁기형 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르게 목형 또는 긁기형 목형이라고 해서 단면이 일정하면서 가늘고 굽은 파이프 제작에 적당한 목형이 고르게 목형입니다. 예로는 밴드 파이프가 있다. 밴드 파이프. 그리고 고르게 목형을 만들 때, 고르게 목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는 고르게 긁기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르게 긁기판이라고 해서 흑선과 같이 평평하게 하는 도구로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긁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주물 상자, 아랫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랫 상자에 모래를 채우자, 이렇게. 아랫 상자에 모래를 채워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긁기 이렇게 목형을 얹어. 긁기 목형을. 긁기 목형을 얹어.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판이겠죠. 판에 여기에 이제 어떤 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보는 거야. 이런 모양의 어떤 단면적이 일정하면서 길이가 두께가 가늘고 굽은 파이프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런 그 긁기형 목형을 얹어놓고 긁기판으로 이제 긁기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긁기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꾹 주걱 같은 거로 꾹 눌러서 주물살을 파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파내. 그럼 이런 모양이 남겠죠. 이런 모양이. 여기에 이제 샘물을 쫙 부으면 굳히면 돼.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고르게 목형. 이렇게. 다섯 번째는 이제 골격 목형. 주요 부분만 목재로 만들고 나머지는 나무가 아닌 다른 비금속을 이용해서 목형을 만든 게 골격 목형입니다. 구조가 간단하며 골격만 목재로 대형 주물 생산에 적합한 목형의 종류가 골격 목형입니다. 예로는 대형 파이프, 큰 곡간 제작에 골격 목형을 사용한다. 주뼈대만 나무를 사용하는 목형. 이렇게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 주뼈대만 나무를 사용한 목형, 골격 목형. 호흡 목형은 속이 빈 중공주물, 속이 빈 중공주물을 제작하는 방법. 호흡 목형. 호흡 목형. 대표적인 이제 파이프라든가 수도 꼭지가 얘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매치 플레이트. 대량 생산에 적합한 목형입니다. 소형 주물을 대량 생산하고자 할 때, 그리고 여러 개의 주형을 동시에 제작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목형, 매치 플레이트. 여덟 번째는 잔형. 목형은요, 목형을 이용해서 주형을 뜰 때는 목형을 빼내야 된단 말이야. 목형을 주물사로 잘 다져서 만든 다음에 그 목형을 빼내야죠. 그 목형을 빼낼 때 빼내기 어려운 부분, 뭐 잔가지 같은 그 경우에는 나무를 이용해서 주형을 제작하고자 할 때 빼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가늘고 깊은 곳에 자리를 잡는 이런 부분들은 빼내다가 부러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나무가 아닌 다른 왁스라든가 파라핀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나무 대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목형을 잔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형에서 목형을 뽑기 곤란한 부분을 왁스로 별도로 만들어
주형 속에 남겨놓은 부분의 목형을 잔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잔형. 이렇게 해서 목형의 종류 알아두시고 지금 봤던 잔형, 매치 플레이트, 골격 목형, 부분 목형, 현형 이런 종류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형 제작 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목형 제작 시 유의사항.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는데요. 첫 번째 수축 여유, 그죠? 수축 여유. 수축을 고려해서 목형을 좀 더 크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료마다 수축 정도는 다 달라요. 그 수축 정도를 고려해서 만든 자를 주물자라고 한다 이렇게 봤죠. 주물자. 주물자. 금속의 수축을 고려해 만든 자. 주물의 재료가 어떤 재료냐를 보고서 주물자가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주물의 재료가 주철이다 그러면요. 1m 길이에 대해서 8mm, 평균 8mm 정도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주철의 주물자의 1m 길이는 실제 몇 mm냐? 1008mm야. 1008mm. 중앙은 1020mm, 항동은 1014에서 1015, 청동은 1012에서 1015mm, 알루미늄은 1010에서 1020mm. 이렇게 수출은 평균 8mm, 주강은 평균 20mm, 항동은 평균 14, 15mm 정도, 청동은 12에서 15mm 정도, 알루미늄은 10에서 20mm 정도의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물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주물자의 길이가 결정이 되고 그런 이제 주물자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현도라고 한다 이렇게 봤죠. 현도. 현도. 주물자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 주물자를 이용해서 그린 도면을 현도라고 표현을 하고 주물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주물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샘물이 수축하기 때문이죠. 샘물이 수축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가 주물자입니다. 주물자. 그리고 수축 정도는 뭘 보고 결정하는 거야? 수축 정도는 샘물의 재질. 샘물의 재질이 뭐냐? 재료의 샘물의 재질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주물, 주조품, 주물의 재질이 뭐냐? 재질이 뭐냐? 이걸 보고서 선택을 하는 거죠. 주물자를. 네. 주철은 탄소 함량이 2.0에서 약 6.68% 정도 함유되어 있는 철을 주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강은 주철의 강해 성질이 부합된 그러면서 이제 탄소의 함량이 좀 더 많은 철의 종류로 볼 수 있죠. 주강. 항동이나 청동은 구리합금이죠. 항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합금이고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합금이고 주철의 주성분은 뭐야? 주철의 주성분은 탄소와 규소죠. 탄소와 규소. 기계 재료 편에서 다 정리가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주물 금속의 중량 계산식이 있어요. 주물 금속의 중량 계산식. 주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식인데 WM 오바 P는 SP 오바 S W로 SM으로 표현된 식을 이용해서 주물의 중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W는 중량을 의미하고요. 중량. 공학 단위로는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SI 단위면 뉴턴이 될 거고, S는 비중의 표현입니다. 비중. 비중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비중. 비중의 정의는 물의 무게분에 표준 대기압 4도씨 상태의 물의 무게분의 어떤 물체의 무게를 비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비중. 이렇게. 그러니까 하점자 M은 주물을 표현하고요. 하점자 P는 목재, 나무, 목형을 표현하는 거죠. 하점자 M은 주물, 하점자 P는 목형입니다. 목형을 표현하는 기호들이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목형의 중량분의 주물의 중량은 목형의 비중분의 주물의 비중으로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건 뭐로부터 나온 거야? 비중의 의미로부터. 비중의 의미로부터. 주물의 비중은 어떻게 구해? 주물의 비중은 표준 대기압 4도씨 상태의 물의 중량분의 주물의 중량으로 놓으면 되고요. 주물의 중량으로. 목형의 비중은 표준 대기압 4도씨 상태의 물의 중량분의 목형의 중량으로 놓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표준 대기압 4도씨 상태의 물의 무게는 목형의 비중을 표현할 때나 주물의 비중을 표현할 때나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주물의 비중을 목형의 비중으로 나눠버리면 결과적으로 1atm 표준 대기압 상태 4도씨 상태의 물의 중량은 없어지겠지. 이렇게 없어지고 요거만 남아. 요거만 목형의 중량분의 주물의 중량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 식이 어려운 식이 아니야. 어려운 식이 아니고 자, 다 비중의 의미로부터 끄집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물의 중량을 내가 알고자 한다. 주물의 중량. 그러면 목형의 중량과 목형의 비중, 주물의 비중만 알면 주물의 중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물의 중량을 계산하는 표현식들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면 뭐 특별히 외울 필요 없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뭐 관계로부터 주어진 이런 조건의 관계로부터 식을 만들어서 풀어내면 돼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요율을 보겠습니다. 가공 요율. 가공 여유를 왜 주느냐, 이런. 가공 여유를 왜 주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물을 만들었을 때, 주조품을, 주용으로부터 이 주물을 끄집어냈단 말이야. 주물을 끄집어낼 때 이 표면에는 이렇게 이제 거칠죠? 표면이 거칠어. 표면이. 주물사,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었을 테니까, 또 이제 박혀 있겠지. 떨어내야 돼, 떨어내. 그럼 표면이 거칠어. 이런 거친 표면을 싹, 어떻게 해요? 연삭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싹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일단 이제 모래를 떨어내는 이런 작업으로는 어떤 작업이 있냐면 텀블링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텀블링. 응? 텀블링이라는 작업이 있어. 텀블링. 응? 텀블링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주조품 표면에 산재해 있는 그런 모래 알갱이를 싹 털어내는 작업이야. 털어내는 작업. 텀블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또는 쇼피닝 작업 같은 것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쇼피닝 작업으로도 처리를 합니다. 숏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주철 조각이야. 미세 주철 조각을 숏이라고 표현합니다. 숏. 그래서 압축 공기와 함께 분사를 시켜. 압축 공기와 함께 분사된 주철 조각이 주물 표면을 때려서 주물 표면에 묻어있는 이런 모래 알갱이들을 싹 털어내면서 나중에 소송 가공에서 다 얘기하겠지만 뭐 가공경화 현상이라든가 그런 가공경화 현상에 의해서 피로 한도, 탄성 한도도 또
양호하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도 같이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작업을 이제 모래를 딱 떨궈내고 이제 거친 표면을 싹 매끈매끈하게 싹 가공을 해야 된다. 2차 가공이 필요하단 말이지. 2차 가공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공 여유를 줘야 돼. 가공 여유. 거친 가공, 중간 가공, 정밀 가공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제 가공 여유가 왜 필요하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알고 있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시험에 나옵니다. 뭐 거친 다듬질 경우 1에서 5mm 가공 여유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뭐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나왔던 적은 별로 없다 이거지. 뭐 거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주물자, 주철의 주물자 1m 실제 길이는 얼마냐? 1008mm. 이거는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 과거에. 그거는 이제 꼭 암기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가공 여유는 뭐 아직까지는 뭐 참고만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거친 다듬질은 1에서 5mm이고 정밀 다듬질은 5에서 10mm야.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반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친 다듬질이면 다듬질 깊이가 더 많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표면이 거칠어도 된다는 얘기는 뭐야? 거친 다듬질이라는 얘기는 표면이 거칠어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니까 조금만 가공해도 되죠. 정밀 다듬질이다 그러면 표면이 깨끗해야 돼. 표면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모래 알갱이가 깊숙이 박히면 어떻게 돼? 이걸 깊숙이 박힌 부분까지 가공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 다듬질 시 가공 여유가 더 많은 건 맞아, 그죠? 거친 다듬질이 가공 여유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표면이 거칠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표면이 거칠다는 의미야. 거친 다듬질이다 면 표면이 거칠어도 상관없다 이거.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정밀 다듬질이다 보면 표면이 매끈해야 된다 이거죠. 매끈해야 돼. 매끈하게 만들려면 표면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그 표면을 약간만 가공하면 그게 거친 다듬질이고 정밀 다듬질 면을 얻으려면 뭐야? 많이 가공해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5에서 10mm 정도, 거친 다듬질은 1에서 5mm 정도, 이 정도 된다. 그런 의미고. 세 번째 보면 목형 구배. 목형 기울기를 왜 줘야 되느냐? 왜 줘야 되느냐? 목형을 쉽게 빼내기 위해서 목형 구배가 필요한 거고 1m 길이에 대해서 약 6에서 10mm 정도 기울기. 각도로는 1에서 2도 정도를 준다. 정도 받으면 역시 목형 기울기를 왜 주느냐? 가공 여유가 왜 필요하냐? 수축 여유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더 있다 이거지. 일단 이제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면 그 내부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라운딩. 라운딩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각진 부분들, 직각으로 이렇게 각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각진 부분들은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불순물들이 또 모이니까 또 잘 깨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라운딩을 시켜줘, 이렇게. 라운딩을 시켜서 균열이 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딩을 시켜준다 이런 거지. 라운딩을. 그다음에 덧붙임 재료를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차 때문에 응고 시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덧붙임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주물 제품이다. 이런 주물 제품이다. 그러면은 샘물이 흘러 들어가요. 샘물이 흘러 들어가서 쌓이죠. 이렇게 쌓이고 중앙 부분이 두꺼워. 이 부분은 두껍고 이쪽은 얇어. 그러면은 응고 시간이 이쪽은 오래 걸리고 이쪽은 빨리 굳겠죠. 그러면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이 얇은 부분에 이제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중앙이나 이 얇은 부분이나 같이 같은 시간대에 응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덧붙임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두께가 얇은 부분에 얹어줘요. 얹어주면
그럼으로써 이제 응고 시간이 비슷하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보강대 역할을 하는 게 덧붙임입니다. 이렇게.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코어 프린트가 있어요. 코어 프린트. 코어 속이 빈 이런 중공형 단면을 코어라고 얘기하죠. 코어 단면이다 이렇게 코어 단면이다. 속이 빈 단면 이렇게 해서 속이 빈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프, 그것도 얇은 파이프, 두께가 얇은 파이프 같은 경우 이 주조 가공으로 해서 만들 경우에는요, 이 주물이 응고가 되면서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변형을 또 막아주고 또 그 고정을 시키기가 어렵죠. 고정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정을 시킬 목적에서 코어 프린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목형에 덧붙인 돌기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코어 고정 및 코어에서 발생되는 가스 배출을 위해 목형에 덧붙이는 돌기부를 코어 프린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손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속이 비어 있잖아. 두께가 얇으면서 두께가 얇으면 속이 비어 있어. 속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하기도 어렵고 이 부분에 또 이제 또 모래가 주물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이 주물사가 들어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그로 인한 또 변형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어 프린트 여기 붙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속이 빈 부분에 이제 코어 프린트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서 돌기부를 만들어 갖고 고정을 시킨다 이거지. 이렇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목형 제작 시 유의사항 그래서 6가지 정도 정리해 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꼭 우선적으로 봐둬야 되는 거는 수축 여유, 가공 여유, 목형 기울기 이렇게 3가지를 봐두실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 보면 목형의 도장. 도장을 왜 하느냐 이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 말씀드렸죠. 페인팅. 목형에다 페인팅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느냐?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형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에 의한 목형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물사로부터 분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목형의 도장을 해줍니다. 목형의 페인팅을 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살펴봤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목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목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정리가 됐고, 다음에 이제 주조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조 부분. 2절에 주조 부분 정리를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